반갑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스포츠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윤영길입니다. 또 나머지 반은 각급 대표팀, 큰 대회 이제 멘탈 코치로 선수들 도와주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전까지는 올림픽이나 큰 대회 하면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 금메달을 따느냐 이런 데만 되게 관심이 있어 왔는데 이제 관심이 점점 변화돼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ESG, Environment, 환경하고 사회적 책임하고 Governance 이런 문제들이 얘기되는데 최근에 이제 금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도 얼마나 노력하고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하고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 이렇게 스포츠가 이전에는 메달, 성적만 중요했는데 점점 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교실에 있는 같이 운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운동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방향으로 스포츠가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선수 모델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2년 동경올림픽에서 오스트리아의 키세노퍼 여자 도로사이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누구도 메달리스트라고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키세노퍼의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잔공대에서 수학을 전공하는 연구자예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훈련하고 훈련 프로그램도 스스로 작성하고 뭘 먹어야 될지 이제 식단도 스스로 개발하고 또 동경의 기온이 아주 높으니까 여름 기온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수학적으로 내가 어떤 레이스를 펼쳐야 될지 스스로 모델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배우면 좋겠느냐 하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어떻게 방법들을 찾고 그 방법에 따라서 운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찾아가는 게 또 좋은 선수고 그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선수가 된다는 걸 배우고 또 훈련에 그리고 일상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공한 선수, 좋은 선수는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일까? 이제 제 생각은 완전히 확고해졌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 유럽 가서 미국 가서 선수생활하는 선수, 좋은 선수인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선수는 이렇게 내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지 못하고 유럽 가서 미국 가서 선수생활하지 않더라도 내가 운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쭉 살면서 여러 가지를 성취하고 그런 운동했던 경험을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자원으로 쓰고 그렇게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내 인생을 쭉 이렇게 돌아봤더니 내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 운동한 일이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게 진짜 좋은 선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하면서 메달, 성적 이런 것만 막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성취 노력을 통해서 내가 공부할 때 교실 가서 아니면 친구들과 다른 일 할 때 또 뭔가 다른 일을 준비할 때 운동할 때 정말 힘든 일을 어떻게 견뎠는지 그 견뎠던 경험을 다른 일상으로 다시 적용하고 또 하나씩 성취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이 정말 좋은 선수고 운동을 진짜 잘한 선수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심리,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잘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각 종목,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의 기본기, 기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심리적으로도 기본 기술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나 자신감이나 힘들 때 잘 견디는 정신력이나 이런 게 기본기고 이 기본기와 연결되는 게 내가 불안하고 화가 나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이럴 때 잘 조절할 수 있는 정서 조절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내가 얼마나 운동을 잘 배우고 잘 만들고 또 쉽게 경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쓰고 이런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지적인 경기지능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동료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나 자신과 잘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역량 이런 4가지 요소들이
서로 기능하고 어울리면서 경기력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잘 만들어진 경기력이 내 기술이나 체력 또 전술 같은 요소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완전한 경기력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이걸 잘 조율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도 지금은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지만 잘 가져가고 키워가는 게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또 교실에 가서도 항상 좋은 컨디션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컨디션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안 좋은 날도 있고 정말 좋은 날도 있고 보통인 날은 아주 많고,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컨디션이 항상 좋아야 되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컨디션이 나쁜 날 컨디션이 막 좋아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의 목표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컨디션이 딱 더 나빠지지 않게 자꾸 공 오면 숨고 아니면 공이 나한테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내가 한 발 더 뛰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뛰고 막 그러다 한 발 더 뛰고 한 발 더 뛰고 경기에서 계속 그러면 내가 컨디션이 나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디션이 나쁠 때는 컨디션 좋아져야지 막 하고 그러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컨디션 더 나빠지지 않는 게 목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조금 더 오늘 한 발 더 뛰는 거예요. 플레이에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그러면 내가 컨디션 나쁘다는 걸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체대에 있으면서 경기력 정말 좋은 선수들, 그러니까 경기력이 좋다라고 하는 게 올림픽 정도에 가서 성적을 내볼 수 있는 정도의 경기력을 가진 선수들은 또 달라요.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면, 수업 시간에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대신 또 경기력이 별로 안 좋으면 수업 시간에 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결국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느냐, 운동에도 그렇고 수업에도 그렇고,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운동에 참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느냐, 이런 태도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이런 삶이 모아져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거야. 운동하는 친구들 정말 열심히 생활하고 정말 운동하는 시간, 공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멋진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전국 랭커 정말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은 운동만 생각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운동만 생각하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운동해서 대표 정도 되면 다른 데를 돌아다 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기도 한데, 또 그런 태도 자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운동 정말 열심히 해서 랭커가 되면 대한민국 안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나면 어떤 태도를 남기게 되냐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그래서 성과를 거뒀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내가 다른 분야로 넘어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 최고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운동했던 경험이 공부를 하거나 다른 일로 넘어왔을 때 충분히 전이 되는 자원이 됩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가면 우리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운동장에 나오면 축구 선수고 야구 선수예요. 우리가 이 경계를 명확히 하고 교실 가서 정말 열심히 학생으로, 그리고 운동장 가서 정말 선수로 열심히 생활하는 게 우리가 정말 운동을 잘하고 또 학생으로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교실에 가서도 운동선수처럼 생활하고 운동장 가서도 학생처럼 생활하고, 이거는 프로답지 못한 거죠. 우리는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선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프로로 꿈꾸고 있죠. 프로답다면 교실에서는 학생, 그리고 운동장 가선 선수,
이게 진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프로답게 생활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통이 단체 종목 안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표적으로 재밌는 연구 자료들이 있는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객관적인 전력 축하고 또 선수 간 소통, 이 두 가지 축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전력이 좋은 팀이 좋은 성과를 낼 것 같은데, 객관적인 전력이 좋은 팀 중엔 조별 라운드 탈락한 팀이 있어요. 그런데 팀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는 팀은 객관적인 전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객관적인 전력이 좋아도 다 조별 라운드를 통과해요. 이건 뭐냐? 단체 종목에서 선수 개개인의 경기력을 합한 것과는 다른 무엇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동을 하고, 그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팀 다른 친구, 후배, 선배들하고 잘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소통을 하려면 잘 공감해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소통에서 책도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책은 우리가 시간이나 공간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라도나나 이제 고인이 됐지만 여러 정말 유명한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는 없죠. 근데 있어요. 어떻게? 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뭐가 중요하다고, 경기에서 뭘 봐야 되는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에 다 담고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면 우리가 이 선수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게 더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책 안에 또 소통의 중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는 꼭 다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학년까지 국민 공통교육교과에서 반드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컨센서스로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는 한번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관심을 더 잘 보여주는 책을 읽는 게 선수들이 책으로 이제 진입한 경로를 처음 이제 손잡이를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고전도 중요하지만 그 고전으로 연결되는 디딤돌 정도의 책들도 실제 축구나 야구 같은 내 종목에 관련되는 관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조금 더 읽어볼 걸 추천드립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프로 선수가 되고 그러면 20대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정말 유럽 가서 미국 가서 선생활하는 이런 프로 선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또 교실 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고 나서 내가 혹시 20대 때 정말 좋은 선수가 되면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20대 중에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는 20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나중에 정말 운동 잘해서 할 줄 아는 게 있는 20대가 되면 그 할 줄 아는 운동 가지고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운동을 잘하게 된 이유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20대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하는 일이 있는 20대가 된 거고, 그 경험을 다른 데로 계속 연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